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특집 시사토론 민선국이 단체장에게 듣는다. 오늘은 완주군 편입니다. 자, 수소와 피지컬 AI 같은 미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며 새 도약을 준비 중인 완주군. 자, 그러나 이를 위한 재원 확보와 민생경제 회복, 균형 발전 등 현안도 산적해 있습니다. 자, 민선국이 완주 군정이 그리는 비전과 해법은 무엇인지 이 시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이태 완주군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도움 말씀에는 황태기 우석대 미래융합대학 학장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미리 준비한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구 10만 명 회복과 전북 핵심 도시로의 성장을 발판 삼아 민선 9기 완주 군정이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행복 경제도시 완주 대도약을 비전으로 경제성장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과제 추진에 나섰습니다. 특히 수소 상용 모빌리티 특화단지와 피지컬 AI 클러스터, 방산 혁신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첨단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미래 먹거리 기반을 다지겠다는 구상입니다. 국민들이 편하게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행정 절차에 만전을 기해 민생 안정 지원금을 추석 전에 신속하게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민생 안전 지원금 지급과 함께 햇빛 소득 기본사회 확대 등 에너지 복지 체계를 구축하고 호남권 물류 허브 조성을 통해 정주 여건 개선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국비 확보와 기업 유치의 실질적인 결실, 지역 내 균형 발전과 완주 전주 통합을 둘러싼 갈등 조율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대결 5개 공약에 속도감 있는 추진을 약속하며 중단 없는 전진을 예고한 완주군. 정책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발판으로 지역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군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64%의 높은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는데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 취임한 이후에 한 달 반 정도가 좀 지나고 있는데 그럼 많이 바쁘셨을 것 같아요. 국민들에게 먼저 좀 인사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완주 국민 여러분, 수소도시 완주군수 유희태입니다. 지난 4년 동안에 싸우는 기반 후에 한번 우뚝 한번 세우라는 그런 명령으로 이번에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해 주신 완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성과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 주민의 발로 뛰면서 우리 주민들의 그 의견을 저희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자, 군수님. 네. 지난 민선 8기 동안 4년 동안 이룬 것도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이제 기억하는 걸로는 뭐 36년 만에 인구 10만이 좀 회복이 됐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완주 테크노밸리 제2산당 같은 경우는 100% 분양이 완료가 됐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군수님께서 꼽는 가장 좀 의미 있는 성과는 뭐고 또 이를 좀 앞으로 좀 제대로 좀 정착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좀 필요할지도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36년 만에 10만 명을 돌파하고 저희가 지난달에도 보니까 7월 달에 276명이 또 늘었더라고요. 예. 그렇게 저희가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제가 10만 5,800명이 그 외국인 포함입니다. 이렇게 등록자 포함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과정이 있었죠. 테크노밸리 2차 분양을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참 한 해에 2022년 같은 데는 170억 정도 이자가 나가더라고요. 하루에 4,700만 원씩 나갈 정도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분양이 2024년도에 완판이 되면서 이제 그 부담을 떨어져 나갔죠. 이런 과정에서 저희한테 참 복받은 수소 특화 국가산업단지가 지정이 되면서 또 저희가 그 시범 사업으로서 또 예타도 이제 통과되고 본사업이 시작되고 또 피지컬 AI가 지금 거의 완주로 오는 걸로 지금 이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거든요. 예. 또 방산 클러스터 이런 과정에서 또 문화 선도 산단도 저희가 이제 참 진행이 잘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
그래서 저희가 태양광 사업을 지금 이제 이렇게 등등해서 아마 우리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하자는 그런 꿈을 가지고 좀 열심히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재선 단체장으로서 군정의 연속성을 이어가는 것이 어찌 보면 큰 장점인데요. 민선 8기 사업 중에서 강화할 핵심 사업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반대로 그간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수정이나 또 보완할 것이 있다면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수소 특화 산업단지 그리고 수소의 이제 상용 저희가 지금 현재 단지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피지컬 AI에 대해서는 그건 저희가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준비해 나가고 있고 모든 것이 준비돼 가지고 이제 최종 정부의 발표만 남겨둔 상태고 또 방산 클러스터 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방산이냐? 전북에서 지금 이제 방산 클러스터를 현재 선정이 됐는데 전북에 현재 4개 기업이 있지만 3군데 업체가 현재 완주에 현재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나가고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앞으로 좀 중점적으로 잘 정비해 나가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하기 좋은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면은 기업은 전부 다 우리 완주로 오게 돼 있다. 이런 생각 가지고 그런 역할을 만들고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과정을 보면서 좀 아쉬움이 있다면 좀 저희 나름대로 속도전을 이렇게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모든 기업은 우리 전북 출신들이 많이 기업 성공해서 아마 중앙에 나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반올이라든가 시와라든가 남도 가보면은 왜 전북에 좀 가서 투자하면 어떠냐 하면은 안 간다고 그래요. 저는 은행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걸 알 거 아닙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업은 환경이 공당 부지 있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정주 여건이라든가 거기에 또 교육 문화 모든 것이 같이 갖춰지고 노사 문제라든가 이게 기업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생각하고 또 저는 자신 있게 그런 환경만 만들면 기업은 서로 오게 돼 있다. 저는 새만금이라든가 광주라든가 이런 데 여러 가지 얘기 나오지만 아마 그런 단지가 된다 하더라도 기업은 우리 완주해야 된다. 오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민선 9기 핵심 의제에 대한 얘기도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선 9기 완주군의 슬로건이 지금 미래를 향한 비상, 행복 경제도시 완주 대도약이라고 지금 내거셨습니다. 예, 예. 자, 아무래도 이제 또 4대 목표로 성장 목표를 또 제시를 하셨는데 경제 성장, 행복 성장, 도시 성장 그리고 균형 성장. 이 민선 9기 완주군정의 전체적인 운영 방향 이게 좀 궁금합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 올렸지만은 이렇게 이제 가장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뭐 하나가 잘 돼서 늘어난 게 아니라 종합적이라고 봅니다. 우선 기업이 몰려올 때, 기업이 올 때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고 또 거기에 기업이 올 때는 여러 가지 기업체들은 투자할 때 여러 가지를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가서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수익성이라든가 성장성이라든가 생산성 이런 걸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업은 투자를 안 씁니다. 이런 환경을 만들다 보니까 저로서는 정주 여건을 만든다거나 또 교육에 그다음에 문화, 예술, 스포츠 그래서 제가 아까 문화 선도 산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산업단지였다면 320만 평에 50만 평 이번에 새로운 단지가 조성이 되죠. 19만 평이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고 31만 평을 첨단 산업단지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데 이미 투자 의향서 낸 데만 62만 평입니다. 그만큼 기업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그런 여건을 우리가 조성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입장에서 저희는 좀 더 앞으로 완주는 인구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또 거기에 부수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수소 에너지 고등학교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피지컬 AI 고등학교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운주에 있는 우리 게임 고등학교를 이름 바꾸는 문제, 로봇 고등학교 등등해서 교육의 환경을 그다음에 어린이 돌봄부터 모든 것을 어르신까지의 촘촘히 다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생각을 합니다. 네, 완주군의 말씀하신 미래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수소 산업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완주군에서는 2026년을 수소경제 도약의 원년으로 그렇게 삼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수소 산단 사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수산단은 어찌 보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특별히 수소 산업에 대해서 보관이 있으시면 어떤 내용이 있으신지 좀 저희가 밝혀주시죠. 자랑하고 싶다면 수소와 관련된 연구소라든가 예를 들어서 수소용품 검사 지원센터, 수소용품을 만들려면 우리 완주 와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준공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수소와 관련된 그 기관들 뿐이 아니라 그 업체들이 전부 몰려오는 이유가 여기 오면 수소에 모든 것이 된다. 가장 중요한 현대 자동차가 있어가지고 현대에서 만드는 수소 전기 버스, 수소 전기 트럭 이게 가장 큰 역할이 되죠. 그게 있기 때문에 중심이 돼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수소에 관련돼서는 앞으로 해야 할 것이 전기를 어떻게 생산하냐. 전기를 생산해서 이걸 가지고 이 수소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이제 그린 수소라든가 또 새만과도 연결되지만 우리 아마 협력업체들은 아마 완주로 다 몰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산업 정책에 대해서 네. 더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면에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조 원 규모의 피지컬 AI 실증 단지가 추진되고 있고 테크노밸리에는 2,800억 원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규모만 보면 완주의 산업 지도를 바꿀 만한 사업인데요. 군수님이 보시기에 이 사업들이 실제 성공시키는데 어떤 걸림돌이 있고 또 이를 넘어설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저희들은 이제 완주로 올 걸로 알고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고 도와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피지컬 AI 1조라고 하지만 약간 금액은 약간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국비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방비에서 좀 그 부분을 분담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기업 유치에서 이걸 좀 전부 이루어지는데 전북대학교가 현재 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그 시범 단지가 되고 또 예타도 면제돼 가지고 이제 본사업으로 이제 가는 입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발표될 걸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완주 입장에서는 철저히 준비해서 피지컬 A에 대한 대비를 좀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이제 저희가 전북의 최초로 이번에 데이터 센터가 저희가 거기엔 LG전자라든가 KDNS 등등해서 좀 협력해서 저희가 좀 했습니다만은 그 협약까지 되어서 이런 데이터 센터도 이제 완주 이렇게 오게 돼서 모든 게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그 수소 그다음에 피지컬 AI 그리고 방산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군수님께서 아까 문화선도 산업단지 관련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이게 예. 지금 군 단위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금 완주군이 선정이 된 사업인데 지금 산단에 랜드마크도 조성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예. 아무래도 이게 삭막한 산업단지에다가 지금 문화를 입히는 작업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근로자들 전체적인 정주 여건 자체가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참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320만 평에 있는 기업들 지금까지 생산에 출입했다면 이제 문화와 접목시키는 과정에서 저희가 전국에 3군데가 이번에 이제 결정이 됐어요. 그 시단에서는 구미여고 그다음에 창원호고 되고 군 단에서는 유일하게 완주가 선정되는데 전체적인 그 예산 규모는 913억이 됩니다. 그 저희가 여기에는 컨벤션과 랜드마크 그리고 거기에 청년센터 등 해서 저희가 지금 이제는 이 산업에 전념했다면 문화를 같이 접목시키는 새로운 문화가 된다 해서 아마 산업이 이제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이제 아이들뿐이 아니라 이 문화생활을 통해서 교육과 같이 어우러지는 그 청년들의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특히 우리 완주는 장점이 젊은 청년이 약 30% 정도가 우리 완주를 지금 오고 있어요. 29점 몇 프로 됩니다. 그 정도로 이 전체 이게 오시는 분 중에 30% 가까이가 청년이라는 거 이게 장점입니다. 그 문화선도 산단 안에서는 뭐 음악회가 열리는 겁니까? 아니면 청년들이 활동하는 공간이 생기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구상한 거예요. 1층, 2층, 3층, 4층 거단 이렇게 쭉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는 문화 관련도 있지만
그다음에 청년 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거기에 그 다양한 공간을 하면서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랜드마크 플러스 거기에 좀 숙박시설도 들어갑니다. 캡슐 같은 것들 넣어서 함께 어우러지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델이 되는 걸 한번 만들어서 예. 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역 현안을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뜨거운 감자인 행정통합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예. 완주 전주 통합과 관련해서 군수님께서는 국민들의 뜻을 존중한다는 말을 계속 재차 지금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예, 예. 현재 지금 그 완주 지역 군민들의 민심이 어떤지 좀 파악은 해보시고 계시죠? 예, 많이 듣고 어떻습니까? 있죠. 예.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게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는 2013년도에 그 현상을 제가 봤거든요. 네. 얼마나 갈등이 심했습니까? 찬반 간에 전쟁 아닌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이 통합 문제가 나올 때 이 정치 논리를 하게 되면 이게 찬성 반대다 하면 우리 완주를 두 쪽으로 나눈다. 경제적 논리가 가야 된다. 경제적 논리는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삶의 질서를 어떻게 높일 것이냐, 이런 것 가지고서 서로 하고, 현재 완주에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이 뭐냐, 또 전북의 발전이 뭐냐, 이런 논란이 들 때 서로 대안들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지, 찬성 반대 입장 딱 나눠져서 한다면 전쟁 아니냐.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택은 완주 군민에 달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완주군이 이제 모든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간에 이제 했던 것이 상생사업도 있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상상수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좀 더 우리 전북 발전과 완주 발전을 위해서 경제적인 논리로 얘기를 나눠서 어떻게 하면 완주 국민의 삶이 더 좋아지냐, 경제 더 발전시킬 뭐냐, 이런 걸 가지고 해야만이 완주 국민들이 이해하고 거의 협조가 될 겁니다. 무조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자 한다면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더 갈등만 더 심화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완주 대도약 발전위를 구성합니다만 그런 걸 망라해서 앞으로 좀 더 우리 완주의 발전이 1번, 삶의 질 1번, 그다음에 우리가 전북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 이런 문제를 아마 좀 폭넓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거로 봅니다. 그 상생 사업에 대해서 좀 네.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금까지 진행됐던 통합 논란과는 별개로 완주군과 전주시는 28개 상생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 많은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상생 사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우리 국위 민선 정부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마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만은 13차에 걸쳐서 28개 사업을 저희가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문제는 상관 저수지부터 시작이 됐어요. 상관 저수지가 전주시 소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저수지를 좀 둘레길을 만들려고 하니 빌려주십시오 하고 저희가 요청을 전주시에다 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그 요청을 빌려주면 될 텐데 그냥 빌리는 게 아니고 물세를 주면서 빌려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농어촌 같은 데 빌릴 때. 그래서 했더니 답변이 뭐라고 나왔냐. 그거 둘레길 우리가 협조하고 좀 돈도 대서 해줄 테니 합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 당시에는 통합 문제가 많이 넣고 공교롭게도 현재 전 시장님이나 또 도지사님이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통합 얘기를 많이 나올 때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통합 문제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 도지사님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거 전주시의 저수지인데 땅은 완주에 있고 우리 주민들이 활용해야 할 텐데 이러니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우리가 좀 더 같이 협력하면 되지 않습니까? 해서 나온 것이 4대 3대 3입니다. 그래서 전북에서 4, 그다음에 전주가 3, 우리 3. 그래서 하는 걸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한 6, 70억 정도 가지면 둘레길 하지 않았어요. 하다 보니까 거기에 관광지 같이 만들고 멋있게 만들면 한 20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도에서 40%, 3일 해서 지금 착공해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1차, 2차 계속해서 13차에 좀 이렇게 많이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려서 이달에 지금 이제 준공이 되는 게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또 준공됐던 거 있죠. 망경강 물구이 철길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현재 지금 거의 완공당이 됐거든요. 그래서 9월 달쯤 아니면 10월 초에 이거 언제 지금 현재 중고시하냐. 이거 아마 만경강에 이게 물고기가 가고 있고 또 철도가 지나가는데 거기에 자전거들 등등해서 요거 합니다. 그래서 요것은 하는데 최근에 지금 현재 새로 좀 구성된 우리 도지사께서 그다음에 전주시장께서 협의한 게 있습니다. 이것 말고 현재 14차로 좀 현재 상생 사업을 현재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 가면은 그간에 진행됐던 사항, 특히 상생 사업을 할 때 했던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전체 다 보고를 하고 저희들이 질문할 거 질문하고 진행 사항을 체크한 다음에 그다음에 14차 이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생 사업을 조만간 지금 진행된 게 있어서 하니까 그때 가면 소상하게 진행된 사항들 어려움이 있다든가 이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다른 데서는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냐는데 저는 약속한 것은 지킬 거라고 믿고 있고 또 약속을 해야만이 또 신뢰감이 가고 서로 대화가 되지 않겠냐 싶어서 일단 결정한 것은 아마 걱정 안 해도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기 지금 이제 그 사례로 말씀하신 게 이제 상관 저수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최근에 또 상생 사업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학생들하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하고 거기를 한번 찾아갔었어요. 예. 근데 이제 보니까 1924년도에 처음으로 전주시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그런 상수도 시설들이 지금도 일부는 또 남아 있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주 완주의 상생 사업의 상징이 그냥 단순한 개발이 아니고 생태도 생각하고 문화도 생각하고 또 거기 살았던 또 어떻게 보면 100년 가까이 주민들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또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생활 이런 것들이 좀 어우러져서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이제 그런 상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주민들은 그래요. 현재 전주 완주 통합이 요즘에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이거 문제 되는 거 아니냐 이걸 많이 걱정들 해요. 그런데 거기는 우리 완주군이 거기에 같이 만들어 놓으면은 7, 80% 이상이 전주 시민들이 이용하게 됩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전주나 이 완주나 생활과에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생 사업은 어떤 완주만을 위해서 게 아니고 우리 전주 시민을 위해서 같이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한 약속은 여러 가지 검토해서 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저희가 염려 마시라고 하는데 아마 아까 1924년 네. 벌써 100년이 넘는 역사지만 그게 바로 이 만경강 물고기 철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 것이 됐기 때문에 하나씩 역사를 발굴해 나가면서 전주 시민들이 즐기고 완주 국민들이 즐기고 한다면 아마 상생 사업이 잘 이루어지면서 좀 생활은 하나고 단지 행정토막 하나 문제만을 어떻게 이것을 더 극복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로 한번 다시 서로 아까 경제적인 논리로 모든 것이 대화가 돼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재정 관련된 내용 하나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 완주에서 사실 대규모 큰 프로젝트들이 지금 동시에 많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뭐 수소 특화단지도 그렇고 피지컬 AI 실증단지도 뭐 1조 원 가까운 돈이 투자가 돼야 될 거고요. 또 뭐 신규 택지 개발도 5천 세대 이상 이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동시에 일어나고 있긴 한데 재정에 대한 걱정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매칭 사업일 수도 있고 또 이렇다 보면 이제 지방채도 발행을 해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재정 건전성 부분이 조금 위험스러울 수도 있다는 뭐 진단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먼저 우리 완주는 빚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현재 예. 빚이 한 300억 정도 있습니다. 예. 없는 건 아닌데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자가 너무 싸요. 지방채 그 이자가 싸기 때문에 예금금이 더 낮습니다. 예. 그래서 300억이라면 1%만 차이 나더라도 1년에 3억 정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상환을 안고서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저희가 좀 살림을 좀 상당히 짜게 합니다. 그래서 낭비 요소 같은 거, 그다음에 미리미리 대비 철저히 하고 해서 이 예산과 이 살림살이는 한순간에 드는 게 아니고 처음에 모든 걸 다 챙겨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이제 매칭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국비 같은 거 등등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우리 자체적으로 하려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죠. 그러나 국비가 50%, 70% 이번 같이 지금 거의 70% 가까이를 지금 현재
이번에 피지컬 A 같이 이게 나오잖아요. 네. 그럼 나머지 가지고 우리가 만들면 되잖아요. 기업을 유치 일부 하고 나머지는 지방을 최소화시켜서 또 도와 같이 협력하고 이렇게 하나씩 하다 보면은 재미있습니다. 돈이 우리가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맞춰가면서 하나씩 해서 뭔가 할 때는 우리 예산하고 같이 미리 사전 조율해가지고 하지 그냥 무조건 가져오자. 왜 가져가지고 다시 반납한다. 이것은 또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납하는 것은 아마 거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은행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거라도 좀 아니다 싶으면 조금 급하지 않다면 요건 순서를 급한 것, 적은 것 이런 것은 제가 좀 철저히 좀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 유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결국에는 지역에서는 좋은 일자리와 함께 교육, 의료, 문화, 주거 같은 생활 인프라도 같이 갖춰져야 되는데요. 그래야만 실질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장기 정착으로 연결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군수님이 특별한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죠. 요즘에 아시겠지만 이 주거 정주 여건을 좀 저희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아마 10월부터 이제 우리가 미니 복합타운 3,354세 이제 분양이 시작되는데요. 아마 분양 걱정 없을 겁니다. 서로 혼란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업이 많이 몰려오고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는 가장 기업 유치에 하나 이야기는 시간 있으면 하려고 하는데 하나 해야겠네요. 참고로 우리가 36만 평 우리 좀 현재 테크노밸리 2차 있다 하더라도 또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물류라는 걸 아실 겁니다. 물류가 참 중요합니다. 지금 물류 단지가 10만 평인데 완판이 돼가지고 이게 가장 좀 충청 호남 쪽 전체에 아마 중심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서울에는 본사가 아예 이리 내려옵니다. 그리고 큰 기업들이 지금 5기업체가 오는데요. 다 어떻게 보면 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는 것은 그만큼 여기 완주가 중심이 될 수 있다. 교통의 중심지고 또 여건이 여러 가지 여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뿐이 아니라 저희가 어려운 게 있다면 10,000평, 20,000평 이렇게 좀 요청이 오는데 부지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관계를 잘 해나간다면 저희가 좀 50만 평을 조성하면서도 별도로 좀 준비를 더 해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업하기 좋은 최고의 환경을 만드는 거, 정적을 만드는 거, 그리고 주거 문제를 만드는 거 이거 저희가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재정과 관련된 질의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 공약으로 전 국민 30만 원 민생 지원금, 그다음에 자체 고육과 피해 지원금 지급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재정 긴축 기조 속에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저희가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해서 정부에서 경제에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바 있잖아요. 15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30만 원을 측정하다 보니까 303억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돈 어떻게 했냐? 뭐 지방채를 발행했냐? 아니면 다른 예비를 썼냐? 근데 그게 아니고 저희가 좀 촘촘히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교부세 좀 더 들여온 것도 있고 등등 해서 저희가 부채 하나도 얻지 않고 또 예비 쓰지 않고 저희가 했는데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과연 매칭 사업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또 다른 사업에 지장이 있느냐 해갖고 그때 검토를 많이 하면서 또 의회에서도 좀 일사불란하게 이것은 통과다 해가지고 저희한테 바로 했던 것도 그만큼 저희 살림살이를 좀 더 우리 안정화기금도 좀 쌓아놓은 것도 있고 등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재명 정부 들어서 사실 관심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게 햇볕 소득 마을인데 네, 그렇습니다. 완주군에서도 보니까 햇빛 소득 기본 사회를 선포를 하셨습니다. 예. 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저희 고충이 있어요. 인구가 소멸 지역 같은 데는 요즘에 여러 가지 기본 소득이라 해가지고 일정한 15만 원씩 지원하는 데도 있고 등등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이 어떤 돈입니까? 이게 바로 세금이잖아요. 그러면 주어진 세금 가지고 집행하다 보면은 어떤 사업을 한다거나 다른 데 쓸 수가 없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저희는 완주는
한 3년 전부터 준비해왔던 게 뭐냐면 앞으로 우리 공단이 이렇게 조성이 되고 기업이 되고 앞으로 지산지소가 된다. 결론적으로 에너지를 필요한 데가 있다면 에너지를 만드는 데가 있어야 할 것이냐. 그걸 저희는 햇빛으로 본 겁니다. 앞으로 농사가 온난화 때문에 갈수록 점점 더 농사짓기 어렵고 그렇다면 햇빛은 더욱더 더 좋아지는 입장이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소재 발굴을 한 겁니다. 어떻게 발굴했냐. 자, 영농형 태양광. 농사 짓더라도 일정한 부분 이번에 농지법 개정 등등해서 아마 조만간 아마 그 확정이 될 겁니다만 이런 부분.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저수지가 우리가 173개가 있어요. 거기 39개가 지금 농어촌공사 소유입니다. 거기도 좀 필리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수지, 그다음에 주차장, 그다음에 공장도 마찬가지로 왜 그냥 공장이냐 위에다 다 태양광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건물뿐이 아니라 앞으로 아파트 짓는 것도 태양광을 함께 어울리게끔 질서를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안내하고 서울에 보면은 뭐 3,060세 분양을 해보니까 아예 벽면을 태양광으로 할 정도로 변화가 있잖아요. 우리 완주에서는 고급까지도 현재 그 좀 저희가 같이 협의할 정도로 좀 해서 태양광을 좀 집에서도 이제 거리 제한 같은 많이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거에 저수지에서 태양광 한다면 반대가 많았잖아요. 그게 주민들의 소득으로 간다면 주민들은 반대할 리가 없고 참고로 독일을 예를 든다면 2007년부터 2015년까지 태양광 사업을 독일은 전체가 했어요. 그래서 풍력과 태양광으로 원자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완벽히 했단 말입니다. 요즘 전자파가 없잖아요. 전자파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 내가 하면 전자파 없고 남이 하면 전자파 있듯이 그런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태양광 전자파 없다. 피해 없다. 그러다가 또 환경에만 좀 좋게 잘한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완주 국민들은 태양광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제안한 게 있어요. 하천 같은 데도 이거 하면 되지 않냐. 이런 것 등등해서 제안도 하고 또 자전거들 같은 태양광 특히 그래서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이제는 정부에서도 이렇게 공모 사업이지만 그건 그거고 우리는 우리 것들 각 분야별로 전부 태양광 사업을 하는데 577개 마을에다가 전체 다 할 수 있도록 여건을 풀어주고 그 대신 한전의 개통 문제 해결하는 문제 그다음에 저는 허가 문제 그다음에 이제 거기 에너지 관리 자금이라든가 해서 자금 문제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안내해주면 우리 주민들이 판단해서 하게끔 그렇게 한다면 아마 우리 태양광 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서 지역에 쓰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궁금한 게 사실 아까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이제 패널을 막 설치해서 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주민들이 투자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네. 자부담을 들여서. 예. 그다음에 또 사실 공공 투자 방식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만들더라도 햇볕 소득 마을이나 이런 것들 사례를 보면 실제 한전에서 개통이 어느 정도 그 시골 마을까지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 사이에 인입선이 상당히 좀 인입선이 길게 문제죠. 들어가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ESS 장치, 에너지 저장 장치도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관광지구 같은 경우는 지중화 문제도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예.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자부담이나 어떤 마을 부담으로 된다면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쪽의 문제는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 그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인입선 문제, 그다음에 이제 또 여러 가지 그 거리 관계 등등인데 저희는 산업단지가 좀 많은 전기가 필요한 데가 있고 또 우리가 ESS 그걸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는 한 3년 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철저히 그래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해서 저희가 이제 이것을 이제 정리되는 것을 우리 이미 여러 가지 우리 직원들부터 교육을 시켰어요. 네. 그래서 직원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우리 완주 국민들은 태양광 사업을 이렇게만 되면 된다. 어떤 요건만 되면 다 허가지는 것이지 누구는 되고 안 되고 이게 없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마 이미 철저히 준비하기 때문에 예. 그런 걸 커버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농업 관련된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농업 같은 경우는 뭐 기후 위기도 좀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고령화로 인해서 노동력 자체가 많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완주는 뭐 전국에서 가장 이름난 로컬 푸드 1번지고 그 소품종 이게 다량 소품종 여러 가지 이제 그 작물을 생산해서 사실 로컬 푸드 직매점으로 나가는 방식들을 사용해서 상당히 전국적으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보완해 나갈 거나 아니면 새롭게 뭐 구상하시고 하시는 게 계십니까? 참고로 말씀 올리면은 이게 지금 요즘에 노령화되고 있잖아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참 걱정되는 데 있습니다만 아마 우리 완주만이 갖고 있는 가장 특색 있는 게 있다면 농민들이 생산해가지고 아침 한 새벽에 한 5시 반에 6시 반에 6시쯤 한번 로컬푸드 와보십시오. 거기에 오신 분들이 전부 라벨을 붙이고 본인들이 다 정리하고 또 본인들이 생산해가지고 갖다 진열하고 또 재고 관리까지 하는 이런 시스템에 대한민국에 없다고 할지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런 로컬푸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생산하고 판매에 걱정을 지금 말해야 할 텐데 그래서 제가 완주의 브랜드가 상품이 좋다는 로컬푸드 1번지라는 친환경이라든 등등이 이제 가면서 물건은 점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면 요즘에 직거리 장터를 지금 현재 한 2개월 동안 운영해 보니까요. 재밌는 게 이제는 뭐 서울시 그다음에 또 우리가 가는 데가 있습니다. 또 혁신도시의 기관들 또 완주 근처에서는 또 우리 좀 팔기도 하고 해서 이게 공공급식센터에서도 움직이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13군데가 우리 그 완주군의 그 전주와 합쳐서 13군데를 로컬푸드 운영을 했어요. 네. 하는데 여기에 농협과 함께해서 13군데입니다만 이번에 화성시하고 저희가 이제 이걸 했어요. 뭐냐면 협약을 했는데 화성시가 완주보다도 10배가 더 큽니다. 그 107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1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좀 입점하자. 우리 하나 만들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거기에 우선 8군데 완주 이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매점이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 13군 다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산만 제대로 하고 하면 걱정 없이 판매는 걱정 없다. 여기서 꽃감 온다면 꽃 감으면 그전에 팔기 어렵지만 지금 없으면 못 팔잖아요. 네. 왜? 상주 꽃감보다 당도 3배가 높고 자연 꽃감이고 이 물건에 대한 홍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봉동생강하면 또 딸기 하면 3대 이런 식으로 브랜드를 높여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향어 아시십니까? 향어가 전국의 생산량의 전체가 55%가 완주에서 나와요. 그 이서도 나옵니다. 몰라요. 전부 부산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완주 아니다 전북 사람들은 좀 덜 먹어요 향어를. 근데 그 좋은 것을 전부 부산 쪽으로 가거든요. 생산의 55%가 완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 알리고 서로 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외국인 계절 노동자들 같은 예. 경우 이렇게 많이 좀 사실 지역에서 예.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참고로 예. 우리가 완주가 샘플이 됐습니다. 네. 제가 군소대가 가장 힘들었던 그 부분입니다. 농민들은 지금 인력이 없어서 막 죽겠다,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팀장이나 과장한테 이 계정을 쓰자. 못 온다 이게요. 왜냐하면 계절 근로자를 이렇게 모시다가 일을 시켜보면은 다 전부 다 뭐라고 합니까? 이탈한다고 하죠. 네.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이게 왜 그러냐. 근데 원인을 찾았어요. 그 이탈을 원인을 찾고 나서 보니까 뭐냐. 중간에 좀 관여된 사람들 많아요. 직접 예를 들어서 필리핀 미남시라든가 직접 계약하고 했으면 그게 아니고 저희가 어떻게 했냐. 아예 그 시장하고 저하고 영상으로 회의하고 그다음에 MOU하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가령 100명을 뽑는다 하면 200명 정도 이렇게 자격 듣는 요건을 해서 준비하면 가서 면접을 보는데 어떻게 보냐.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것도 있으니까 이미 자격된 사람 아니니까 젊은 사람들. 그러면 거기다가 뜀뛰기 달리기 해가지고 갔다 온 사람이니까 한 명도 이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요즘에 신청만 하면 모든 게 다 될 정도로 대기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법무부에서 완주에 이탈자가 하나도 없다. 왜 그러냐. 조사까지 와가지고 그 모델이 돼갖고 확산이 됐죠. 그래서 계절 근로자면 아마 제가 모델이 된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요즘에 필요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신청을 하고 그래요. 신청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하는데 지금 남습니다. 오겠다는 사람 많고 우리가 선발을만 하면 됩니다. 네,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주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특히 이 일반 기관 완주 세무서 유치도 또 공약을 하셨고 그래서 완주군만의 유치 전략, 완주군만의 경쟁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피지컬 AI 이게 나올 때 우리는 이것이 앞으로 무슨 10만 평이 아니라 앞으로 몇십만 평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그 용역 같은 거 해갖고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준비하는 게 188만 건까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구상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 준비를 해놓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좀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아까 우리가 저 인재개발원이 지금 완주에 있지 않습니까? 그 사회적 경제개발원도 저희 유치하려고 돼 있고, 완주 세무서도 그리고 그 다른 그 기관들 여러 군데 현재 저희 접촉 중에 있습니다만은, 아마 완주에 그것도 환경이라고 합니다. 환경을 어떻게 만드냐. 이 얘기를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요즘 낮에 일하면서 전부 저녁을 기다리는 사람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후에 되면 이 13개 읍면에 배우러 갑니다. 예를 들어서 기타를 배운다, 난타를 배운다, 그다음에 무슨 다양하게 요가를 배운다,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섹스 배운다, 이런 식으로 열 몇 개씩 프로그램이 들어가요. 그걸 하고 나면 그다음 새로운 또 일이 되죠. 그와 같이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이 13개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의 문화입니다. 그와 같이 저희가 지금 공공기관도 요즘에는 이제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도 같이 좀 주민과 같이 쓰게 좀 하자는 것도 없고, 또 식전 행사 할 때 우리 주민들이 가서 식전 행사 가서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도 해주고, 또 그 행사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배우려고 인재개발원 같은 데는 또 풍물 같은 것도 주민들 초청해서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있는 그 연수 받은 사람들이 완주에 홍보에 돼 갖고 한 주는 가정에 가고 한 주는 완주를 돌고, 이런 식으로 현재 해서 저는 바쁘게 그분들 환영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아마 공공기관은 저희가 환경이 어느 정도 갖춰지고 지금 현재 부지가 별로 없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거. 그래서 좀 늘려가면서 하면은 전북에서도 지대한 관심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과 전북 우리 완주 이렇게 하면은 아마 금융 관련이라든가 거의 농생물이라든가 할 게 너무도 많죠. 그러나 우리에 맞는 수소 관련 등등 해서 우리는 또 할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공공기관 유치는 저희가 좀 어느 정도 이제 인프라가 되어 가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제언을 말씀을 드리면요. 네. 어쨌든 완주는 지금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10년 넘게 공생하고 협력을 해온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예, 예. 실제로 기관들이 내려오면 그 지자체와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인가, 그다음에 또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그다음에 성향,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또 최근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완주가 지난 4년 동안 행정안전부에서 평가하는 지자체 생산성 대상을 4년 연속 수상을 해서 이제 경쟁력 있는 지자체다. 그래서 유연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도 좀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로컬푸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완주군이 지금까지 이룬 성과 중에서 그 제 3대 사회적 경제 친화 도시, 거기에 또 선정됐고 고용노동부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완주가 이뤘던 많은 성과들을 이렇게 드러내서 유치 전략에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시간이 다 이제 지나가면서 좀 마무리 말씀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 우리 군수님께 이제 마무리 말씀으로 이제 4년이 지난 뒤에 군수님께서는 어떤 완주 군수로 기억되고 싶고, 또 완주 군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돼 있을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그 얘기로 좀 가름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제 소망이 있다면 우리 경제 1번지가 완주가 되고, 행복 필수 1번지, 그리고 문화, 예술, 스포츠, 또 교육에 가장 이 중심이 되는 완주가 돼서 이 종합적으로 좀 일자리 생기면서 여기서 배우고 자라서 거기에 또 이제 직장도 이제 훌륭한 직장들, 좋은 일자들이 많이 여기서 정착할 수 있도록,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욕심이고, 또 우리 주민들과 함께 모든 것은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지 어떤 군수가 뭐 혼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는 모든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또 의회와도 우리는 검증을 받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계획이 있는데 뭐 하다 보면 검토도 하고 등등 해서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다 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한 번 정도 다시 걸러보고, 그래서 저희가 또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있어서 저는 투명하고, 그다음에 청렴하다는 것을 우리 완주가
그런 점에서 우리 완주가 최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게 제 욕심입니다. 예.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하신 내용들이 모두 다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토론을 함께한 완주군 역시 지역 경제의 도약과 민생의 안정 그리고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 오늘 오간 이야기들이 국민들의 삶을 바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저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전준비 씨 특집 시사 토론 유이태 완주군 수와 함께한 민선국이 단체장에게 듣는다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